롱게임. 도리 클라크 지음. 다산북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우리에게는 여백이 없다. 빽빽한 일정으로 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시간에 쫓기며 정신없이 빠르게 일하고 있다. 늘 실행 모드가 켜져 있으므로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까? 그 답을 내놓기 위해선 먼저 내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한다. 첫 번째는 끈기다. 어린 시절엔 운전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안 된다, 투표를 못한다 등의 말을 듣는 게 싫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까지 기다리는 건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끈기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성취해낸 의미 있는 일들은 모두 예상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례로 책을 몇 권이나 냈는지에 관한 대화를 하고 첫 책을 내기까지 5년이 걸렸다. 당시에는 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던 걸까 자책하고 창피해하기도 했다. 결국 책은 세상에 나왔고 그 과정에서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힘든 시절을 견뎌낸 것의 대가는 선형적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끈기의 대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찾아온다. 끈기가 노력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누구나 해낼 것이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 사람의 자질을 시험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결과가 보장되지 않더라도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필요한 조건이 바로 끈기다. 성공이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는커녕 결실이 있으리라는 그 어떤 보장이 없을 때조차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성취하는 것이다. 이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만은 이 일이 잘 되리라 믿고 해나가는 것이 바로 전략적 인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야 하고 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과거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나는 무엇을 본받고 싶은지 생각해보고 내가 다르게 하고 싶은 지점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 가장 어려운 일은 선택하는 것이다. 한 가지 일을 수락하면 다른 일을 거절해야 한다. 상황의 중요성을 가늠하고 자신이 가진 패를 세상에 내놓아야 한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결국 중요한 일을 해내지 못한다.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행위는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 과감하게 선택하고 행동하고 기다려라. 이것이 내가 끈기와 사이가 좋아진 방법이다. 내가 싫어하는 나머지 한 가지는 바로 정보를 숨기는 일이다.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 앞에 놓인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다. 이들에게는 전통적인 영웅 내러티브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니 인정받아 마땅하지라는 생각이 남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외적인 사람이라면 성공을 위해 힘들게 전략을 연구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누구도 그렇게까지 예외적이지 않다는 게 문제다. 나는 크게 성공한 한 예술가를 알고 있다. 그녀는 테드엑스에서 강연했고 국제적으로 높은 수입료를 받는 사람이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성공 비결을 물은 적이 있다. 그녀는 말했다. 대단한 일을 해내면 돼요. 말은 쉽다. 대단한 성취는 성공의 필수 항목이다. 다만 이건 단지 출발점일 뿐이다. 당신과 나를 포함한 재능 있는 사람들은 프로만큼 실력이 좋더라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 성공에는 일정한 단계, 기술, 전략이 필요하다.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다. 성공으로 가는 과정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다. 이 점이 나를 화나게 했다.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누구나 머리로는 성공에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사회는 쉬운 것, 보장된 길, 그 순간에 멋져 보이는 일을 택하는 쪽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 롱게임은 그와 반대로 장기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책이다. 롱게임을 한다는 것은 타인에 휩쓸리지 않고 나만의 삶을 살겠다는 결정이다.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읽는 사람이 없더라도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아이디어를 실험하며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들을 조금씩 늘려가는 일들이 필요하다. 당장 오를 수 있는 무대가 없더라도 연설 수업을 듣고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 내세울 게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도 네트워킹 행사에 참석해 시야를 넓히고 연락처를 확보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일주일, 한 달, 심지어는 1년이 지나도 스스로 성장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큰 목표는 짧은 시간에 이루기 어려운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대신 매일 조금씩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 나아가다 보면 아무리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라도 달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시기 또한 생각보다 더 빠르게 올 수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나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는 이미 경험했다. 이제 당신 차례다. 자, 이제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롱게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바쁨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 종종거리며 근시안적으로 살아가는 게 좋지 않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매니지먼트 리서치 그룹에서 연구한 바에 따르면 리더의 97%가 전략적 사고, 다시 말해 장기적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능력을 조직의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다른 연구에 따르면 위와 거의 같은 비중인 96%의 응답자가 장기적으로 전략적 사고를 할 시간이 없다고 답한 것이다. 과연 정말일까? 오늘날의 직장인은 모두 바쁘다. 맥킨지 연구 결과만 봐도 지식 근로자들은 업무 시간의 28%를 이메일을 확인하는 데 사용한다. 아틀라시안 그룹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인은 한 달 평균 62회의 미팅에 참석한다. 충격적인 숫자처럼 들리겠지만 하루 두세 건이면 특별히 이상한 일은 아니다. 여느 평범한 직장인의 일상일 뿐이다. 이 약속에서 저 약속으로 허둥지둥 쫓기고
매일 보고서를 써대며 중간중간 셀카도 찍어야 하는 데다 온라인 친구들에게 자랑은 해야 하니까. 늦은 밤까지 이메일에 실시간으로 답장해야 하는 삶이 무한 루프처럼 돌아간다. 아직도 일부 회사는 사무실에서 갖는 페이스타임이 생산성과 충성도를 높여준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당 50시간 이상 일하는 직원은 그보다 덜 일하는 동료들에 비해 연봉을 6% 더 벌긴 하지만 실제 생산성은 50시간을 넘어가면 떨어진다고 한다. 항상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건 잘못된 보상 체계에 대한 잘못된 적응 방식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정작 성과를 내고 평가받는 진짜 업무는 끼워 넣기로 겨우 끝내는 게 현실이다. 탁월한 생산성을 자랑하는 리더 중 96%가 핵심적인 업무에는 제대로 손도 못 댄다는 건 무언가 단단히 잘못된 것이 아닐까? 롱게임의 룰. 바쁜 것은 중요한 사람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 불편한 질문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바쁘게 행동하기도 한다. 바쁨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필요하다. 바쁨은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닌 일정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보자. 더 이상 바쁜 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의 한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진짜 중요한 일만 일정에 넣자. 생각 없이 눈앞의 일만 처리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이 불필요한 일에 잡아먹힐 것이다. 이를 통제할 견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거절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거절은 장기적인 전략가가 되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필요한 무기다. 실제로 우리 삶은 전쟁과 같다. 서로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키고 뺏기 위해 싸운다. 그럼에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쉽게 예라고 말해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내가 필요하다잖아. 타인이 실망하거나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게 싫다. 내가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타인의 부정적인 판단이 걱정된다. 뭐라고 하면서 거절하지? 어려운 대화를 피하고 싶고 실제로도 안 하는 게 편하다. 만장일치로 나를 초대하기로 했다는데 중요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 거 아닐까? 제2의 일론 머스크와 친해질 기회를 놓친 거면 어떡하지? 우리 사회에는 포모 증후군, 즉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만연해 있다. 이런 식의 핑계를 대면서 모든 요청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커리어 초반에는 나와 대화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 모든 요청에 응할 시간도 충분하다. 경력이 쌓일수록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진다. 이때는 모든 요청을 수락하면서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는 것은 더 이상 똑똑한 전략이 아니다. 오히려 내 시간을 잡아먹는 커다란 골칫거리가 된다. 선별적으로 대응할 때가 된 것이다. 사람들은 앞에서 언급한 다양한 이유로 거절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참는다. 일정표가 하룻밤 사이에 가득 차지는 않으므로 개구리가 천천히 물속에서 끓여지다 결국엔 죽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결국 많은 사람이 예라고 답하는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몹시 싫어하면서도 카오스와 같은 쉼없는 일정에 갇혀버린다. 많은 사람이 생각할 시간 혹은 뜻밖의 즐거운 경험을 간절히 바란다. 편안한 대화나 관계의 즐거움도 누리고 싶다. 실제로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롱게임의 룰. 커리어 초반에는 거절하지 않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시간도 많고 새로 만나는 사람들 중에 훗날 도움이 될 만한 인연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신의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아갈수록 바빠지는 만큼 거절을 해야 할 때가 온다. 아주 좋은 기회다 아주 나쁜 기회를 판단하는 건 쉽다. 그러나 애매한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만 수락하는 습관을 들이자. 못해도 되는 일을 정하자. 모든 일을 잘할 수는 없다. 무언가를 월등히 잘하고 싶다면 못하는 일은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자.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평범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다양한 요청들 중에 우선순위를 매기는 좋은 방법은 상대에게 자세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회신을 하지 않을 것이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의 요청은 거절하면 된다. 다음에 4가지 질문을 활용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지 결정할 수 있다. 1. 추가로 들어가는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2. 기회비용은 무엇인가? 3. 물리적 정서적 비용은 어떠한가? 4. 이 일을 하지 않으면 1년 뒤에 후회할 것인가? 장기적 사고력을 키우는 3가지 생각 습관. 먼저 자신만의 길을 가야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있어야만 타인이 만든 길을 따라가면서 느끼는 안정감을 버릴 수 있다. 오랫동안 실패자처럼 보여도 괜찮다는 결심도 필요하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끈기를 갖고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내면의 힘도 필요하다. 결과가 어떨지 확실히 알 수 없는 순간에 이 힘이 필요하다. 우리에게는 그 능력을 키울 수 있는 3가지 생각 습관이 있다. 이 마음 습관에 집중하면 장기적인 사고를 하며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독립성. 장기적인 사고의 핵심은 우리 자신과 우리의 목표에 진실한 삶을 사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단기적으로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준다. 때문에 상대방을 실망시키기 싫어서 원하지 않은 일을 수락하거나 사람들이 선망한다는 멋진 직장을 쫓기도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큰 불행을 낳는다. 장기적으로 행동하면 실제로 보상을 얻기까지는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므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데 외부적인 기준만을 중요시한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무척 힘들게 느껴질 수 있다. 두려움 없는 진정한 장기적 사고를 위해서는 내면의 나침반을 활용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꼭 필요한 일을 하겠어.
호기심. 어떤 사람은 스스로 질문을 던지거나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타인이 만든 로드맵에 따라 사는데 만족한다. 내 비전과 계획으로 삶을 채워가는 일이 무의미하다고 여긴다. 내 관심사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더더욱 그렇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잘 맞는 길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호기심이 있다면 자신에게 궁극적으로 잘 맞는 길을 찾아낼 수 있다. 내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차리고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나 대상을 파악함으로써 내가 좋아하는 일에 대한 단서를 발견하면 된다. 더 나아가 자신이 어떤 일에 기여할 수 있을지도 찾아보자. 회복력. 새로운 일이나 특별한 일을 시도하는 것에는 불확실함과 위험이 따른다. 성공 여부를 미리 알 수 없고 실패하는 경우도 많다. 문제는 거절이나 실패를 경험하면 쉽게 움츠러드는 것이다. 편집자에게 한 번 거절당한 것이 최종 판결이라도 되는 양 생각하거나 대학에 떨어진 게 나의 잘못이라 여기는 것들이 그렇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확률, 운, 심사자의 개인적 선호가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일 100명에게 거절을 받았다면 꽤 명확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한두 명 혹은 10명 정도라면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셈이다. 장기적인 사고를 하려면 회복력을 갖춰야 한다. 어떤 일이라도 첫 번째에 잘 되거나 예상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늘 2안 혹은 3안, 4안, 5안, 안 되면 6안까지 준비해둬야 하고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는 회복력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번엔 잘 안 됐네. 다른 방법을 시도해봐야겠다. 타수는 성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가진 기술을 연마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며 더 나은 장기적 사고를 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이 그러한 여정을 시작하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끈기 있게 필요한 전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